안녕하세요. 신소의 여성의원 박정원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여성 호르몬 치료, 그럼 나에게는 어떠한 호르몬이 맞을까? 또 호르몬 치료에는 어떠한 부작용이 있으며 이런 거를 피해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한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을 진료하는 전문의 선생님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기초적인 거는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두 가지 호르몬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 그러니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치료를 같이 병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이 있겠습니다. 이거를 먹는 경구용 에스트로겐이 있겠고, 또한 우리가 바르거나 붙이는 피부에 붙이는 경피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질환에다 넣는 질정제 형태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경구용은 간에서 대사가 돼서 전신으로 작용하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간 질환이 있거나 또는 혈전 리스크가 높은 분들은 먹는 경구용보다는 다른 경피용을 더 저희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경구용 여성 호르몬제를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같이 병합해서 쓸 때는 우리가 생리를 매달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 호르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리를 하지 않게도 규칙적으로 생리하지 않게끔 출혈이 없게도 호르몬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 호르몬과 프로게스테론 중에서 이 프로게스테론이 유방에 대한 암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또는 혈전, 색전증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이 프로게스테론의 종류를 어떤 종류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혈전 리스크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우리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인 경우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여성 호르몬 단독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미레나 같은 루프를 넣을 건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고려가 되고 시술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성 호르몬 프로게스테론과 프로게스테론이 아닌 여성 호르몬 수용체의 작용을 하지만 여성 호르몬이 아닌,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리비알이라든지 리본 같은 그런 호르몬제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여성 호르몬하고 프로게스테론 같이 쓰는 거에 비해서 색전증이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조금 줄게 되어 있고, 유방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혈전에 대한 리스크도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요.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비뇨생식기 위축이라든지 골다공증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호르몬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으로 된 약, 두 번째는 다른 호르몬제인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티볼론 계통이라고 하는데 상품명으로는 리비알과 리본 같은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약들을 우리가 먹는 것으로 먹을 것인가, 피부로 붙일 것인가, 또는 질에 넣을 것인가, 그 다음에 용량은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 그 용량을 반으로 줄일 수도 있고 또 더 작게 줄일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방법적인 선택들이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 기억력 감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이런 우리 신경의 연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력이라든지 정신적인 우울감이라든지 불면증, 이런 정신적인 신경계에도 작용을 하고, 또 혈관 운동성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안면 홍조라든지 불면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겠죠. 전신적으로 혈액대사도 원활하게 되겠고요. 골다공증 예방되고 비뇨생식기의 위축도 많이 예방이 되고 하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티볼론 계통은 유방암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성 호르몬제 복용을 하면 환자분들이 처음에 유방암 걸릴까봐 무서워서 당장 끊었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2주를 지내서 꾸준히 이제 약을 복용하시거나, 또는 약을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셔서 약을 다른 쪽으로
다른 약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냥 본인 의지대로 막 중단하시지 말고요. 여러분이 당뇨가 있는지, 고혈압이 있는지, 고지혈증이 있는지, 또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갑상선 약을 먹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면역계에 질환이 있어서 계속 면역약을 드시고 있는지, 또는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서 계속 그 유방암 치료에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주치의하고 의논을 하시면 거기에 맞는 약을 선별하고 용량도 조절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성 호르몬 치료를 포기하시지 말고 주치의 선생님과 만나서 이제 적절한 약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흔하게 우리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원장님 저 유방암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자궁을 적출한 여성들인 경우에는 프로게스테론이 들어있지 않은 여성 호르몬만 들어있는 거로 갱년기 호르몬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오히려 유방암의 리스크가 줄어들거든요. 또한 이제 우리가 혈전이 응고하는 혈전증이 생기는 거라 이것이 이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동맥을 막는 색전증이 있는데 이것도 호르몬에 따라서 약간의 그 발병률이 달라집니다. 1년간 한 1000명당 1명꼴로 유방암이 발생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요. 사용하는 프로게스테론의 종류라든지 또는 호르몬의 사용 기간이나 용량에 따라서 이 유방암의 위험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규칙적으로 1년에 한 번 유방 엑스레이나 유방 초음파 검사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호르몬 프로파일이라고 검사하는 특수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에 대한 예방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리스크가 있는 경우는 중단했다거나 또 약을 바꾸는 거로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작용 중에 하나가 호르몬제를 드시는 중에 출혈이 있는 경우인데요. 호르몬제를 먹어서 생기는 경우의 출혈은 암보다는 호르몬의 밸런스가 좀 깨졌거나 또 여러분이 모르고 먹는 건강보조식품들이 있습니다. 뭐 홍삼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칡이라든지 석류 이런 거 너무 많이 먹거나 또 뭐 오메가3나 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이런 약들을 너무 많이 복용하셨을 때도 출혈이 보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원장님들한테 말씀하시고 필요하면 간단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출혈이 있을 때는 빨리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저용량의 연속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뭐 안면 홍조라든지 뭐 이런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또 뭐 기억력 감퇴라든지 뭐 이런 피부의 노화라든지 또 근감소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호르몬 치료로 마음대로 중단하시지 말아라.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색전증이거든요.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혈전 색전증입니다. WHI 연구에 의하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병합 요법을 받은 경우에는 정맥 혈전증의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절대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성 호르몬 단독으로만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치료를 전혀 받지 않는 군에 비해서 심부정맥 혈전증의 발생은 증가하지만 이것이 폐에 가서 막아서 아주 위험하게 만드는 폐색전증의 위험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정맥 혈전증의 발생 위험도가 초기에 우리가 여성 호르몬 치료하고 1, 2년 바로 초기에 잘 생기는데 이렇게 호르몬을 치료하다 중단했을 경우에는 이런 혈전증의 리스크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혈전증은 호르몬 투여 용량, 그 다음에 투여하는 경로, 즉 뭐 피부로 했다든지 먹는 것보다는 피부에 바르는 것이 혈전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르몬은 몇 살까지 치료하고 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호르몬을 중단하면 골다공증도 이제 빨리 진행이 되고 그래서 골절의 위험도도 생기게 되고 피부가 갑자기 이제 굉장히 축 처지게 되고 또 기분도 좀 우울하게 되고 동작도 느리게 되고 근력도 많이 감소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거 언제까지 내가 먹을 수 있지? 60세까지 먹고 끊어야 되나? 옛날에는 한 5년에서 10년 하고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50대 초반에 시작을 했으면 55세나 60세 정도 됐으면 끊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언제 끊어라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고 혈전과 유방암에 대한 리스크를 꾸준히 체크하면서
그 특별한 리스크가 없을 때는 용량을 줄인 상태로 지속적으로도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평균 한 75세까지는 호르몬 치료를 줄여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제2의 폐경은 75세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이는 호르몬 치료를 중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지가 않고요. 용량을 줄여서 아주 소량으로 계속 치료하면서 유방암이나 혈전이나 다른 리스크를 고려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호르몬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 폐경이 되었을 때 우리 가장 여성분들이 남성들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남성들에 비해서 우울증하고 불면증하고 안면홍조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는 것이 되어 있는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능력하고 인지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성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 업무 능력이라든지 판단 능력이라든지 또 이런 정서적 불안감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성 호르몬 치료는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애주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적극 권장해 드리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여성분들한테 더 많은데 그 이유가 여성 호르몬 많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츠하이머나 치매의 예방에도 여성 호르몬 치료가 매우 도움이 된다. 이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육 감소. 우리 보통 보면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허리가 이렇게 90도로 꺾어져 있거나, 근데 근무력증, 근감소증으로 인해서 키도 줄지만 뭐 척추 측만증,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보행이 너무 늦어지고 골절이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게 근육이 감소해서인데,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근육이 감소한 것을 많이 예방해 줍니다. 이것도 이제 명심하셔서 잘 치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우리가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간다,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깬다, 그래서 저 잠을 잘 못 자요, 소변을 너무 자주 봐요, 또 뭐 기침하거나 웃을 때 소변이 줄줄 새요. 여러분, 이런 것들 다들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여성 호르몬 한 가지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성장 호르몬, DHA, 뭐 프레그레놀론, 또 다른 뭐 부신피질 호르몬, 여러 가지 우리 항노화에 작용하는 호르몬이 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성 호르몬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오늘 여성 호르몬을 쓸 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같이 병합된 것을 약을 쓸 수도 있고, 여성 호르몬 단독요법을 자궁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 있다. 또는 이것이 아니라 티볼론 계통의 다른 여성 호르몬 제제를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여성 호르몬 치료는 먹는 거, 피부에 바르는 거나 붙이는 거, 또는 주사제, 질에 넣는 것들, 이런 건 다양하게 나와 있고, 용량이라든지 성분도 좀 조절을 해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유방암, 그다음 자궁 내막암, 혈전, 그다음 이런 것들의 리스크를 줄이고, 언제까지 하냐? 나이는 호르몬을 중단하는데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이런 리스크를 체크하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요새는 75세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2 폐경기를 75세라고도 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갱년기 호르몬 치료 때 말씀하는 일반적인 동영상과는 조금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고 듣고 한번 다시 마음속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좋은 호르몬제를 잘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 한번 연구를 해보시게, 그래서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제가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소의 여성의원 박정원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